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시장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탑10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볼까요? 조용히 올라서는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이익되는 롯데웰푸드가 오늘의 종목 10위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쉼을 줄지언정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11월 들어서 3분기 역시 또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실적으로 증명하자 다시금 주가도 반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라고 하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한 옛 롯데제과입니다. 유지사업부문의 악성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식품사업부의 수익성이 회복이 됐고 또 해외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반기도 여전히 실적 성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원가 부담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4분기도 호실적 기대해봐도 될까요? 합병 이후에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고 해외 사업 확장으로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풍부한 현금이 또 많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신규 국가로 진출을 한다면 추가 해외 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밸류 재평가가 타단한 시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또 세 번째 초코파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내년에는 4월 빙과 신공장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추가 성장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폴더블 관련주 세경하이테크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개별주 내에서 오늘장 종목 9위에 올랐네요. 3분기 호실적 달성과 또 무상증자 이슈에 주가가 개별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 강했던 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이 이익률의 주가 너무 저평가다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 정체 속에서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고 향후에도 이 마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적 추적지 상향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화권 고객사의 폴더블 이 출하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 안에서의 시장 확대 수혜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또 중저가 폴더폰 출시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추가 성장판이 열렸는데요. 괌에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 여기에 주당 2주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과 함께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증 일정과 맞물린 전략 함께 고민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기술이전 계약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기대되는 종근당의 오늘장 종목 8위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큰 규모 이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약 개발 역량이 확인이 됐죠. 이번 라이선스 아웃으로 추가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더 나올 수 있다.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역량 가식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근당의 R&D 기술력과 또 다양한 제품 라인업 탄탄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K캡을 포함한 주력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 이렇듯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성과, 이 노바티스와의 기술 수출 계약금이 또 연내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16%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K캡 마케팅 재계약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 롯데웰푸드부터 본격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우 이사님, 저희 마감 시간에 한 출연자분이 이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때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 보니까 안정적인 거 넘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네. 조용히 홀로 52주 신고가를 격신한 배경과 추가 상승 여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삼양식품과 농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신에 성공한 식품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뒤를 롯데웰푸드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이제 인도 시장이라는 어떤 핵심 성장 동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 번째 초코파이 라인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가동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내수에서 수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멀티플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오리온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롯데도 만들고 있죠. 물론 그 맛은 우리는 다 그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해외에서는 다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24%에서 현재는 전망으로는 2027년 정도에 가게 되면은 약 40%에서 50%까지 절반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 경제가 이제는 빠르게 중국의 뒤를 이어서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의 어떤 고속 성장이 수혜주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롯데 웰푸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조정을 이용해서 이런 식품주를 좀 찾아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유효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번 이런 식품주들의 경우에는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 이 테마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꾸준한 안정적인 상승으로 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또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 롯데 웰푸드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9위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아니 요즘에 폴더블 관련주 보면 사실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는 무중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홀로 너무 강하게 이제 움직였어요. 이 일정과 같이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IT나 그 IT 부품, 그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이 부침이 굉장히 셌었던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의 힘이 조금 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경하이테크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IT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인데요. 요 부분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이쪽에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200% 무상증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받을까 아니면은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 팔까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향후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정 기준일은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12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박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좀 더 강하게 비트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실적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도 2023년도 12월 달 기대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료를 보면은 3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3분기 매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출액이 14% 정도, 980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20%, 즉 137억 정도 높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발표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또 폴더블 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호실적을 점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내역은 주가가 반등, 자율 반등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로 전 고점이 24,400원이었는데요. 2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만 원에 도달하는 것,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승으로 바라보시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건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주가가 상승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 들어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홀딩해서 무상증자까지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자율 반등에 의해서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접근을 2만 원 안착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추적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배당을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2만 원을 안착한지 여부, 신규 매수도 일단 2만 원 여부가 중요한 이제 지지선과 또 안착선이다.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8위 종근당입니다. 김서인 사님 요즘에 삼천당 제약에 이어서 종근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장 보시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트론 같은 종목에는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종근당,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근당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전통적인 제약사인데 그동안 저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R&D 비용을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어떤 결과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보여줬었죠. 계약금 거의 1천억 원, 최대 1.7조 원짜리 노바티스양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어수선합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좀 끝까지 좀 파헤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이제 종근당이 가지고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다시금 재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6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매년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어떤 플랫폼 가치가 다시 한번 더해진다라면은 일단은 뭐 출발하는 시가총액은 한 2조 원은 일단 갖다 놓고서 주가는 그때부터 다시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도 오후장 들어서 또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주도 섹터가 없고 시장 방향이 부재하다 보니 수급이 여기저기 이슈와 낙폭과대주로 빠르게 순환이 돌고 그러면서 종목들 들쑥날쑥 오름세를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을 잘 해보자 종근당에 대해서는 5에 대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장의 종목 7위와 6위엔 또 어떤 종목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오늘의 종목 7위는 바닥권에서 역시 반등색 타고 올라오는 낙폭과대주입니다. 한국전력이 차지했네요. 3분기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2조 원의 영업 흑자를 달성하고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3차례나 인상을 했고 또 연료 가격 하향 안정화와 힘입어서 본격적인 이익 개선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다. 4분기도 3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요인들이 유지가 되면서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업이익 내년에는 8조 원대, 2025년에는 10조 원대로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본도 축적이 되면서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 또한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왔어도 바닥은 잡을 수 있지만 여전히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구심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저마다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가 28,000원을 내다보는 곳도 있지만 그리고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눈높이를 낮춰잡는 움직임까지 엇갈린 시각 속에 그래도 주가는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와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낙폭과대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 이 종목 왜 이렇게 오르지 하면 정치 테마 아니면 낙폭과대주가 많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최근 이 기관 매수와 함께 강한 반등, 고점 26,000원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났었는데 바닥권에서 강하게 돌려세우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이틀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전고체 배터리 사업 진출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미래 모멘텀을 더했는데요. 올해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 설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 공정화 단계까지 출시를 하면서 황화리튬 대량 생산 샘플 테스트 중에 있고 내년 시제품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압박도 컸던 만큼 공매도 금지 효과에 따른 매수세가 유효하고 주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또 순위에 올라왔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낙폭과대 매수세 투심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실적이 마냥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증권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신한수 파트너님께서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에 있어서 한국전력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전력은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요. 투자에 대한 매력도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력 지금 사고 있는 쪽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에서 투자 쪽에 대한 시간적 여건을 얼마만큼 부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한국전력이 올라오는 부분은 전기료에 대한 인상,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인상을 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마이너스 계속 찍혀 있었던데요. 갑자기 플러스로 확 바뀌어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아 보였던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이익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매년 5조 이상의 이 적자,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죠. 이익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죠. 이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그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한 상황이고 산업용 전기서부터 전기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은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민생 경기에 대한 부분과 정부의 통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은 전력에 대한 해자 기업, 즉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통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가격들 이런 쪽이 분분한데요. 저는 19,500원을 목표치로 잡고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이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의 가격은 많이 내려 있는 부분에서 호재적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도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매수세가 저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하나 상승에 대해서는 좀 과한 기대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다소 보수적인 진단으로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증권사보다도 더 낮은 눈높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6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오늘 워낙 이제 장대 양봉을 크게 그려서 왜 이렇게 오르지? 제가 이유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딱히 그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서우 이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딱히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재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고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 상반기에 무려 바닥에서 500% 5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대표적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없고요. 물론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내년부터 전고체 황화 리튬에 대한 어떤 설비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증설을 이제 생산을 한다. 이것 때문에 약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매출이 반도체, 태양광, LED 소재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은 1,366억 매출에 363억 영업이익을 일단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전망을 했었는데 3분기까지 나온 보고서를 봤을 때는 861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203억 정도로 약간 증권사 컨센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미국 시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2차전 섹터들이 바닥을 계속 잡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반등, 어제와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어떤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바닥을 좀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바닥을 잡고 추세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낙폭과대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에 나오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에 가기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낙폭과대주의 반등,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엔터업계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주춤했었지만 이를 달래고자 긍정적인 리포트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향 음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에 내년 음반 판매량과 월드 투어를 통한 추가 성장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엔터 4사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중 하이브가 가장 큰 오름폭 보이면서 현재 5.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핫했던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섹터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에 이어 최근 일라이릴리도 이 비만약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펩트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견조했던 HBM 관련주들이 오늘은 대체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 테스트 솔루션 관련 회사 ISC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현재 7%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주들이 쉬어가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CNT 도전제를 필두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하는 나노신소재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1월 들어서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사들이면서 4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4% 오르면서 12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5위부터 짚어볼까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대장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로봇주는 그다지 힘을 못 쓰는 분위기였는데 강하진 않아도 오늘 종목 확산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SBB테크로 살펴봅니다. 이 협동 로봇 핵심 부품 하모닉 감속기 생산업체죠. 공매도 금지 효과와 함께 로봇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모멘텀 그리고 대기업들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 움직임 속에 이 로봇주들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종목별 주가 흐름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협동 로봇을 대장을 두고 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엎치락뒤치락했던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만 최근 홀로 강한 움직임이었고 그 외의 로봇주 흐름은 주춤했던 가운데 오늘 그나마 모처럼 SBB테크가 장중 11% 급등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자 함께 올라오던 로봇주들의 힘도 동반해서 빠지는 움직임 아쉽습니다. 장중에 로봇주들에 대한 변동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주항공주는 오늘 오후장까지
살아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비롯해서 세트레가의 AP 위성 등 강세인데요. 오는 30일입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벤트가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는 3분기 영업 적자를 시현했지만 인력 및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이유 있는 실적 부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은 회수보다는 투자를 해야 하는 과도기이고 그래도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 매출 확대라든지 원해향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그림 그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들 저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내에서 과연 얼마나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인텔리안 테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종목 3위는 2차 전지주 내에서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주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의 빠른 순환매 속에 공매도 금지 요구에 따른 수급 그리고 긴축 종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50만 원 선 좀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4조 투자, 이 북미 최대 규모의 미국 테네시의 양극재 공장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약 40%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이 가격 하락과 함께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LG화학과 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전망했는데요. LG화학도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반등의 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SBB테크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장중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참 억울한 것이 앞서서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11월만 해도 70%나 홀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올랐고 사실 다른 로봇주들은 그만큼의 상승폭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오늘 모처럼 같이 올라오나 싶었더니 두산 로보틱스가 힘 빠져버리니까 같이 또 힘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로봇주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역할을 두산 로보틱스가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주가가 내려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단 이번에 신고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부분에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자체적인 부분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인식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함께 상승폭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건에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절 이런 쪽에 필요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많은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로봇에만 감속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용 자동차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속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어와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산업의 중심 그러니까 로봇과 전기차 이 부분을 아우러서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피를 작게 만드는 그런 감속기인데요. 일본이 독점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SBB테크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 이쪽을 달성을 해놓고 고정밀 감속기 수요 이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일체화되어 있는 그 하모닉 감속기 아니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모터, 제어기, 센서 이런 것들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치과용에서 쓰일 수 있는 상황과 방산 아니면 서비스 로봇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감속기, 이 여건이 SBB테크의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정밀 감속기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양산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실험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추가적으로 더 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룹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에 많이 밀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때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만 원을 두고 현재 가격에서 올라오는 만큼 추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이렇게 보면은 SBB테크의 투자 전략적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SBB테크처럼 모멘텀이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는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 관련한 종목들 탄력이 좋은데 이 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웹이라는 인공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상업용 위성 광대역 서비스 운영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외신 뉴스가 이제 전해졌죠. 그 뉴스에 의해서 오늘 원앱이 오늘 좀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원앱은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이 원웹에 안테나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제 달 착륙, 차세대 발사체 주간 기업 입찰이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2032년까지 무려 2조 원이 투입이 되는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의 관점에서도 우주항공주들이 지금 등순이니까 지금부터 선침의 어떤 성격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570억에 영업이익 67억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가 누적 매출 2,188억에 영업이익은 70억으로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전방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매출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거겠죠. 일단 매출의 대부분은 선박에 들어가는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 육군 등 미국의 군대죠. 미 육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급처 등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간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성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원앱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시스템 같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들은 스타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툭하면 잊을만 하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 플레이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 비중을 크지 않게 어느 정도 한 칸에 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뉘앙스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바로 찍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좀 이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좀 가지고 있다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눌릴 때 모아 하시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하시는 좀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플레이로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한 우주항공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3위 LG화학입니다. 앞서서 김성우 이사님은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어주신 바 있는데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오늘 LG화학의 흐름과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좀 비싸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내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력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이쪽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 전기차 판매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위축 정도를 약간 좀 더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당장 낙폭과대에 의한 부분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린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LG화학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화학회사 국내 대표 화학회사로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리한 부분입니다.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개발 이쪽으로 본다면 LG화학 충분하게 현재의 가격대역에서는 반등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생분해성 소재 이런 개발인데요.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소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도 그렇죠.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꽤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환경 문제 해결, 신소재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LG화학의 위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은 과도하게 내려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낙폭 과대다라고 얘기해서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는 부분에서의 반등이니까 이격, 지금 주력선으로 보이고 있는 1년선이라는 부분의 이격에 대한 이격 줄이기, 그래서 매매에 대한 여건의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격을 줄이는 가격대역이 6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에는 물량을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 가격은 46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과연 또 실시간 채팅방에는 어떤 말씀들 나누고 계신지 그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목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반골님께서 반도체 박살이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이트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오늘은 전반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중국향 매출 타격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 긍정적인 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하락을 잘 활용해 볼 만한 포인트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까망님께서 오늘 장이 아리까리하네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은 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와서 하루를 견인하기보다는 나도 있었어 라면서 이 저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만이 연일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강했던 반도체도 줄줄이 내리고 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지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그 틈을 코스피가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둥이님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4% 오르네요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구체 생산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5% 하락했고 오늘도 파란불 켜내며 출발하기에 추세가 좀 꺾이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 6% 가까이 터치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형제들로도 빨간불이 번지면서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탈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풍력주들이 장 초반 강했죠. 다만 힘은 아쉽습니다. 이 유니슨을 필두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시총작은 풍력주 유니슨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분들 많이 반납했고 CS윈드는 장중 하락 전환, CS베어
베어링도 장중 10% 급등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장 초반 대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다만 아직까지 풍력주들 이슈로 반등은 나올 뿐 추세적인 상승의 힘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가 향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대망의 1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낙폭과대 반등의 힘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이슈와 함께 긍정적인 투심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철도 부문에 있어서 그 재건을 맡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힘은 또 실적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에 나왔었는데 하반기는 수익성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 측의 가이던스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자연 보유국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성장성 가져갈 수 있을지 이슈와 함께 또 향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주와 현대건설기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력주도 좀 이슈와 함께 오르나 싶었는데 힘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김성우 이사님. 네,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서 크게 갭이 뜨면은 그 순간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풍력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철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갭이 뜨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쏟아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좋은 재료가 나왔었던 여러 종목들도 그 좋은 재료로 인해서 갭이 뜨자마자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주 중에서 좀 가볍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바닥을 슬슬 잡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국채금리의 고점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그 점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3분기까지는 760 매출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역시나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겠지만 수출보다는 역시나 내수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풍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를 찾으신다라면 태웅 아니면 CS 베어링, CS 윈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실질적인 풍력 수혜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역시나 진짜 수혜로 진짜 찐 풍력주를 찾으신다라면 역시나 제대로 된 실적을 올해 보여주고 있는 태웅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웅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3분기 역시 또 영업이익 10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어떤 성수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라면은 올해 2023년 태웅의 영업이익은 거의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5년까지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거의 담보를 해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풍력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풍력주 안에서 태용을 중심으로 보시고 유니슨 같은 종목도 약간 좀 테마의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력주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유니슨의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진정한 실질적인 실적 수혜주로 태웅은 조금 더 길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 오늘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붙었고 또 낙폭과대 반등의 힘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실적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시넥스 파트너님? 일단 저는 그 낙폭과대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여건에 이격 줄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은 이격을 줄이는 그 가격만큼 올라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좋은 회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도 1위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한 상향, 한국신용평가도 그렇고 나이스 신용평가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향후의 실적적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업적 측면에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특히 여기에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쪽에 뭐 포크레인이든 아니면 중장비든 아니 건설 기계, 산업용 기계 이런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나와 있는 보도에 보면은 40% 이상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설 장비, 산업용 차량 생산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적 측면 이런 쪽은 약간 좀 불협화음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꽤 많이 내린 거고 낙폭이 확대되어 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뉴스에 대한 이슈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가 작용을 했고 이슈가 작용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현재의 가격에서는 반등 구간이고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반등에 대한 이격을 줄이는 이 가격 대역으로 보셔야 되고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4천 원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은 낙폭 과대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건설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현대건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올라오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낙폭과 대 반등 그 개별주 내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오늘장 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